받은 보고에 따르면 범인은 한 명. 그 범인이 언제 맹수에서 킹콩이 됐습니까? 그때 피클은 엄청난 두께의 벽을 부수고 그곳을 나옵니다. 지원 요청을 20명, 아니 30명. 라이벌을 빼앗겼다는 사실에 분노가 폭발한 거야. 경찰로 감당이 안 됐던 인류는 군대까지 부르는데요. 최신 무기를 시험해 볼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에 최신형 로봇을 배치하죠. 자폭 테러와 맞먹는 파괴력이라고 해야겠군요. 왜 사살하지 않는 겁니까? 그거 저 사내가 전 인류의 보물이란 사실이지. 한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귀중한 존재인 겁니다. 그를 해치지 않고 생포한다. 내년이 되면 정식으로 실전에 배치될 겁니다. 사자 몇 마리를 가볍게 잡는 것부터 군용 차량 파괴. 그렇게 인류 최강의 로봇과 공룡 시대 인류 최강이 맞붙게 되는데 이걸 무슨 수로 생포해? 내가 죽게 생겼다고! 목을! 그렇게 인류 최강의 무기는 허무하게 나가떨어집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고작 한 마리 생물한테 최신 탱크를 사용하고 무장 헬기를 사용하고 차를 리가 없지. 멈춰라. 참극 속에서 걸음을 옮기며 병찬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무기를 잘하는 군인이기에 한 사람의 사나이로서 어그이를 품지 않은 맑은 눈동자. 자네를 좀 더 알고 싶네. 가자. 자네한테 잘 어울리는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피클 일본행 결정. 그렇게 피클은 일본으로 가게 되고 군용기입니다. 저 안엔 지금 원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쥐라기에서 되살아났다던데요? 군인들의 경호를 받으며 공항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나왔습니다. 저자다. 크네요. 2m 아니 더 큰가요? 주위를 날카롭게 둘러보네요. 역시 강자는 강자를 알아보는 법. 강해요, 저 녀석. 최강의 바퀴 또한 긴장을 합니다. 아이자와 리포터 인터뷰라든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한 리포터가 겁도 없이 인터뷰를 하려는데 전 일본이 보고 있었다. 야생 그 자체를. 반응의 개인 차이는 있어도 모두가 주목하는 건 하나였다.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가. 수컷은 잠들었다. 2억 년 전 공룡이 살던 시대에 살았던 피클. 그는 현재의 도덕과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생물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여성 리포터분께 안타깝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텐 당연한 상식과 도덕성이 그에겐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피클을 처벌하라는 시위가 일어났지만 피해자가 인기 리포터였기 때문에 그 수가 수백 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군 측은 무응답입니다. 그때 현 인류 중 최강의 사나이 안에 있지, 피클. 악마 한마 유지로가 나타나는데 No! 한 달 정도 만에 이런 걸 만든 건 좋은데 이거 과연 좋아할까요? 감시나 잘하자고. 그리고 중국 무술 4,000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 레츠카요도 등장하죠. 그 정체모를 야생을 직접 보고 나서부터다. 그가 온 목적은 피클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단 이걸로 이동할 수 있겠군. 한편 거기 시위대 물러나라. 사람이 날아갈 테니. 한마 유지로를 본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나머지 한 명도 말리긴커녕 갑자기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 앞으로 다가가더라고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 해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심하게 매를 맞기 전에 자기들 스스로 벌을 주는 것처럼 그만둘 생각을 안 했어요. 세 명 모두. 그만! 싸우려 하지도 않고 한 명이라도 도망쳤다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을 거다. 자기 자신을 해야 한다. 그걸로 됐다. 용서해 주지. 진심으로 안도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샥 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맨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기 집처럼요. 네, 아무도 못 말렸죠. 이 사람은 절대로 날 알아챌 수 없어. 그 시각 레치는 은신을 한 채 피클을 찾으러 다니고 있었고 수고. 아침까지 경비 서야 돼. 아이고, 그거 안 됐네. 운이 좋군. 이 녀석을 따라가면 원신이 있는 곳에 여긴가? 그때
은신을 눈치챈 군인을 제압하고 피클이 있는 곳을 발견하죠. 여기가 원시인이 있는 곳. 그런데 열려 있잖아. 누가 먼저 침입이라도 한 것처럼. 전에는 그곳은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신호기. 그 역시 이곳에 온 목적은 피클을 만나러 온 것이었는데요. 피크를 만나러 왔군. 속이 끓어올라 애가 탔는데 정신 차려보니 여기.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번 싸워보고 싶다. 축복하면 좋겠지만 그럴 순 없지. 먼저 온 건 나거든. 그런데 피클의 강함을 보고 싶었던 사람은 도포. 그 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온 건 나거든. 그런데 피클의 강함을 보고 싶었던 사람은 도포. 그 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치 카츠미? 여러분, 자쿠카이요. 끝내주는 동창회로군.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싸움꾼들이 2억 년 전 가장 강한 생물과 싸우기 위해 이곳에 모여든 것이었죠. 앞길 창창한 젊은이를 올바르게 이끄는 것 중요한 의무라고요. 전부 한 통속인 게지. 싸우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해. 솔직히 그것이 우리들의 본질이지. 그렇다면 누가 피클하고 그런데 이 와중에 피클은 너무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었죠. 이 정도로 시끄럽게 굴었는데 그때 괴물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 순간 지구 최강의 사나이 한마 유지로가 나타나죠. 웰컴 피클. 이래에 온 걸 환영한다. 오합지졸이란 말이 아주 잘 어울려. 오합지졸이라니 누구한테 하는 말이지? 패배를 예감하면서도 아버지 앞이라고 멍청하게 허세나 부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본 속마음을 정확하게 간파당한 젊은 가라테 무인. 들어간다. 그는 방탄 유리를 피부로 짚고 들어가는 불가능한 행동을 너무나 간단하게 성공하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면 모르는 채 그냥 느껴라. 여기 모인 8명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니놈과 붙으러 왔다. 역사상 최강을 잡아먹었다고 했나. 얼마든지 다른 걸 먹을 수 있었을 텐데 흥미로워. 그렇게 둘이 주먹을 맞대자 피클은 이 남자가 자신이 사냥한 티라노보다 강한 상대란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나한테 기술을 쓰게 만들더니. 일어났다. 그 정도의 동작을 전사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단순한 동작마저도 이처럼 아름답다. 그때 어서 나오십시오. 이 건물은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방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정중하게 체포하는 거 아닌가? 저희 미군한테는 당신을 체포할 실력은 전혀 없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조차 겁을 먹는 단 한 사람 한마 유지로. 방문자가 분명 오고인 유지로 한마라고 저긴 확신했습니다. 당신과 만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피클은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문화재. 이대로 돌아가 주십시오. 조건이 있다. 나머지 8명도 그냥 보내. 뭐 싫다면 그것도 상관은 없지만. 노노노노노노! 무사히 막을 내린 지상 최강의 잠입극. 8명이라니 완전 들켰잖아. 그럼 실례. 한편 근데 이길 수 있어요? 누구? 원시인한테? 원시인 피클인가? 그 남자 말이야 문화유산이라고. 들었죠. 트릭스보다 강하다는 얘기. 그런가 보더라. 사마귀하고도 싸우는 바퀴형이 그런 존재에 관심이 없다니. 아버지랑 싸워서 이기고 싶을 뿐이야. 근데 그 아버지가 무지 강한 게 문제지. 바퀴 아버지는 지구 최강의 생물 한마 유지로였기 때문이죠. 그 시각 피클은 한마 유지로와 만났을 때를 떠올리는데요. 피클은 반복해서 떠올리고 있었다. 난생 처음 겪어본 기술. 느닷없이 발생한 그것. 이 녀석도 그런 짓은 안 한다. 풀리지 않는 퍼즐. 피클은 기뻐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무술 시범을 보여주고 있던 레츠. 9번째 것만 깼어. 말도 안 돼. 오늘은 여기까지. 바퀴는 이런 레츠에게 중국 무술을 배우려 했는데요. 중국 권법을 가르쳐 달라고. 중국 무술은 원리의 보물 창고죠. 부탁합니다.
하지만 거절하겠다. 너한텐 아무런 흥미가 없어. 그는 세계 최강 고등학생 바키에게 모든 흥미를 잃어버렸죠. 단 한 사람 때문에 쥐라기에서 왔다는 그 피크. 맞아, 주요 문화재, 인류의 보물. 그건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지? 누군가와 격하게 싸우고 싶은 이 기분. 난 지금 사랑에 빠진 거다. 4,000년 동안 발전을 거듭해온 이 기교에 고대인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싸우고 싶은 거야. 일본 전체가 피클 타령. 그 녀석도 참 엄청 귀찮겠네. 한편 피클은 한마 유지로를 만난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었는데요. 피클이 지난 한 달 동안 물 외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짐승이 아니야. 자신을 향해 덤비는 적 외에는 먹지 않는 거야. 탐착하의 초대형 불곰, 그리고 사자, 초랭랑, 사자조차 겁에 질려 꽁무니를 빼고 말았네. 하지만 남은 게 있어.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파이터가. 그들은 피클을 상대할 현 최강의 동물 시베리아 호랑이를 풀어놓는데요. 시베리아 호랑이, 고양이과 중 가장 크고 강한 괴물인데, 말하자면 이 지구에서 제일 강한 짐승이지. 엄청 커. 드디어 일어서는 피클. 일어섰다. 그리고 시베리아 호랑이를 절반으로 접어버리죠. 무시무시하고 저길 향해 덤비면 다 먹이니까. 이 사건은 언론에 퍼지죠. 멸종 진짜린 시베리아 호랑이를 피클의 먹이로 던져주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말입니다. 피클의 식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현재 피클의 식량은 시베리아 호랑이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한 마리까지 먹이면 돼요. 겨우 한 종의 멸종이 뭐 어떻다는 겁니까? 이 발표를 접한 보호단체에서 거센 항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레치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피클을 관리하고 있던 재벌 미츠나리를 찾아가는데요. 무슨 일인가? 피클의 먹이 때문에 곤란하시죠. 자신을 향해 덤벼오는 것밖에 안 먹는다던데. 피클의 모습을 보면 사자조차 꽁무니를 빼니까 말이야. 그리곤 자신이 피클과 싸워 먹이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먹이가 되는 건 어떻습니까? 피클과 싸우고 싶은 그의 마음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제가 직접 제안하는 겁니다. 피클의 표적이 되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가 굶어 죽어도 사람을 피클에 먹이려는 순순히 잡아먹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잡아먹힐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곤란하겠죠. 피클 대 레츠카이요. 아이고야. 그렇게 둘의 대결은 성사되고 본인이 그러고 싶다고 말했으니까. 레츠는 피클이 누워있는 경기장으로 자는 모습조차 놀랐군. 들어가는데 저 대담한 모습을 보라고. 완전히 무방비야. 먹이 사슬. 그 정점에선 존재에게만 허용된 왕의 잠버릇이야. 자연계의 규모가 오늘날과는 차원이 다른 군웅할거의 쥐라기.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신이 내려준 피클의 타고난 힘과 레츠가 익혀온 중국 4,000년의 힘 바로 잡아먹히고 끝날 거라고. 거참 시끄럽네. 노벨상 수상자인 자신의 의견이 시끄럽다. 자네들도 봤을 텐데 피클의 그 전투력을 인간과는 그때 레츠가 다가오자 피클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눈앞에 무엇이 나타나고 앉아있기만 했던 피클이 뛰어난 야생이 뛰어난 후족수를 간파했다. 부딪히겠다. 모든 것을 우선 정면으로 힘을 겨루는 게 내 목표다. 그렇게 드디어 4,000년 무술과 야생이 격돌합니다. 힘으로 겨루는 건 무리야. 그럼 기술을 보여주지. 울고 있는 건가? 얼굴을 가차없이 걷어찼다. 보통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죽었을 거다. 인간이 피클을 꼼짝 못하게 하다니. 탁 부분만 유견석으로 집중 공격. 머릿속에서 일어날 처음 겪는 흔들림이 이 행복. 쓰러지지 말고 버텨라. 울었다. 먹고 있어. 통하지 않는다. 내 권법이. 신발이란 글러브를 벗고 맨주먹이 된 거지. 내 살 뜯어먹으면서 놀지 마라. 무술이 역사가 4,000년에 달하는 시간이 전혀 통하지 않아. 고맙다. 4,000년. 이제 기술은 쓰지 않겠다. 레츠카.
가이오, 내 모든 것이었던 이 이름을 지킨다. 아니, 저 자세는 뭐지? 붕붕 펀치. 그렇게 기술을 벌인 레츠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막싸움을 시도하고 있었죠. 세상에, 이게 무슨 가엾은 광경인가? 이래서는 그냥 암컷. 기술을 무슨 짓을 한 거지? 쓰지 않기로 했는데 기술을.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대치야, 이 냉정한 자 누구냐? 정치가 세상에, 이게 무슨 가엾은 광경인가? 이래서는 그냥 암컷. 기술을 무슨 짓을 한 거지? 쓰지 않기로 했는데 기술을.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대치야, 이 냉정한 자 누구냐? 정치가 뭐야? 바로 너다. 대치, 네가 지향하는 너, 나의 원성적 우를 전부 내팽개쳐버린 붕붕펀치. 우는 너를 놓아주지 않았지. 4천년을 짊어졌다는 부담은 버리고 몸을 맡겨. 너무 어디까지나 끝없이 믿음이야. 어디까지나 끝없이 믿음이야. 무의 품속으로 4천년을 짊어진다는 것. 그렇게 레츠는 피클을 압도하는데요. 확실하게 들어갔다. 그 점 하나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겠군.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버틸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끈질기게 버티다니 누가 봐도 레츠의 압승이잖소. 피클의 뇌가 얼마나 흔들렸을지 알지 못하는 거임. 뇌는 흔들리지 않았네. 콜로라도주 핵폐기물 격리 시설에서 피클을 발견했을 때 하나같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지만 그중 무엇보다 뛰어난 건 경추였네. 인간과는 구조적으로 비교 대상조차 될 수 없었지. 네발 짐승 정도는 돼야 겨우 비교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였네. 피클은 사족 보행을 했었다. 고대 중국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4천년의 기술, 그 수많은 기술이 겨누고 있는 건 바로 인간이었지. 이을 수 있을까? 4,001년째를 사족 보행을 통해 목을 강철로 만든 피클. 어떻게 저런 자세가? 단거리 달리기 크라우칭 스타트, 스모의 시작 자세, 그 어느 것과도 달라. 그래, 그거다. 맹수의 공격 자세. 반드시 앞으로 가겠다고 스스로 맹세하는 거다. 피하지 않아. 중국 무술을 상징하는 이 무기, 분권. 그 순간 짐승의 육체가 발화해 온몸이 불꽃으로 변했다. 트리케라톱스를 때려잡은 그때 강적으로 인정했을 때만 발동하는 그날의 전력으로 격돌했다. 오늘은 논쟁의 여지 없이 창의 승리. 완패야. 응? 그런데 피클은 또다시 울고 있었습니다. 또 오는 건가? 그리고는 레츠를 뜯어먹으러 가는데 박사, 당연한 일이 일어나려 하는 것뿐인데. 디너 타임. 디너 타임이라고. 설마 피클과의 약속을 어길 셈입니까? 그를 먹이로 삼겠다고 한 건 다름 아닌 당신이었어. 장난하나? 이봐 피클, 친구를 잡아먹을 생각인가? 니놈의 그러고도 인간. 먹는다는 것은 헤어진다는 것. 고요함 속에서 원신의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 찼다. 결국 코끼리도 기절시킬 마취제로 피클을 재웁니다. 둘 다 떼어놓을 수 없다. 그리고 레츠는 다리 한쪽을 잃게 되죠. 미안하다. 약속을 어겼어. 지면 잡아먹힌다. 그렇게 맹세하지 않았던가. 피클한테 먹힌 건 어깨 일부, 그리고 다리 일부뿐. 정말 녀석에게 먹힐 생각이었나? 마음속 깊은 곳에선 살아남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때 바퀴가 찾아옵니다. 레츠 씨가 신체를 일부 잃었다는 걸 듣고 믿을 수 없었어요. 상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럴 리 없잖아요. 무술가가 싸움에 패해서 육체 기능을 잃는 것,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내지도 못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이다. 레츠 씨가 누군가 속였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누구도 아닌
당사자인 나 스스로가 아는 일이야. 죽음을 각오한 마음으로 결심이 없는 말은 절대 입 밖에 내선 안 된다. 난 그 금기를 어겼어. 제가 먹이가 되는 건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지. 잃어버린 다리 때문이 아니라 마음가짐 때문에 괴로워하는군요. 그 괴로움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거대한 나라 중화인민공화국의 보물입니다. 레츠라는 단어의 의미. 레츠,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 당신 그 자체예요. 레츠 씨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그 높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다. 고마워. 그리고 그제서야 바퀴도 피클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긴다가 아닌 쓰러뜨린다도 아닌 먹는다. 완전 멋진 새끼잖아. 한편 가라데 시범을 보이고 있는 살아있는 전설 도포. 처음으로 보는 철사 자르기. 오, 일본도로도 이렇게는 안 될 텐데. 사모님, 전화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레츠 카이오가 먹혔다는 게 피클이요? 그냥 진 게 아니라고. 잡아먹혔다고요? 결투한 겁니까? 두 사람. 곧이어 자신의 아들 카즈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네, 와서 앉아라. 레츠 카이오가 싸움에서 졌다니. 먹이가 된 거다. 그 고수가 말이야. 그렇게 얕보다니. 누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얕본 게 아니야. 피클을. 가츠미. 누구한테 얕보인다는 것도 얻어야 되는 권리. 잘 들으세요. 바로 그런 걸 얕본다고 하는 거라고요. 한편 레츠 카이오가 먹혔다. 이 사실이 모든 무술가들에게 퍼져나갔고 심지어 피클은 철문을 부시고 탈출을 한 상태였죠. 이 문을 부순 사람은 지금까지 한마 유지로. 그 시각 덩치 큰 사내였다. 거리를 걷고 있던 온갖 무술을 섭렵한 한 남자. 번화가 밤거리에서 대체 무엇을 하는 걸까? 싸움 상대를 찾고 있는 거다. 그는 오늘 밤 자신이 갖고 놀 싸움 상대를 찾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그때 그는 운이 나쁘게도 탈출한 피클과 만나게 된 것이었죠. 사람들은 경이로운 색, 피지컬을 갖고 있는 피클을 무서워했고 색, 직선, 가로, 하늘. 공룡 시대를 살다 온 피클 또한 이런 환경을 당황해했습니다. 싸우고 이겨서 먹는다. 지금의 나는 어떤가? 거구다. 무리는 시선조차 피하고 있다. 배가 고프다. 그 녀석이 마음에 들었다. 왜소한 몸을 최대한 활용해 겁을 먹었으면서도 도망치려 하지 않고 도전해온. 그때 피클은 정면으로 트럭과 부딪히는데 이봐요, 괜찮아요? 일어났다. 어떻게 일어나지? 살아있어. 하지만 상처 하나 입지 않은 피클은 트럭을 반으로 접어버립니다. 그리곤 그 안에 들어있던 고기들을 폭식하기 시작하죠. 그 시각 가라데 수련을 하고 있던 도포의 아들 카츠미. 그는 한마 유지로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잊을 수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상대도 안 해주는 거야. 나도, 바퀴도, 그리고 네 애비도. 한마 유지로가 말한 대로다. 관장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그릇이 못 된다. 아버지 오로치 도포에게 있는 역사, 전설, 카리스마가 나에겐 없다. 카츠미는 피클을 잡고 자신의 전설을 쌓아가려 했었죠. 틀림없습니다. 그리곤 피클이 탈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운이 좋을 수가. 우리들의 큰 선배이신 레츠 카이오 씨, 그의 원수를 갚는다. 피클과 싸울 생각을 하는데요. 도쿄 내 신심의 문화생 5만 5천 명. 우리의 수가 경찰보다 많다. 샅샅이 뒤져 찾아내야 한다. 이상. 신심의 문화, 연인원 100만. 수장의 중압감을 이 몸으로 느껴야 한다. 그날 밤 뭐 이래저래. 피클이 밤거리를 헤매고 있는 것을 신심의 문화생이 발견합니다. 저 친구 내 일행이라서 말이야. 딱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조직이냐? 조직이나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 새끼가 지금 장난하나? 응? 그 시각 아들을 찾아온 도포. 무슨 일이시죠? 도포는 아들이 피클과 싸우려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막으시려는 건 아니겠죠? 이길 수 있는 상대하고만 대결해 왔던.
니놈에게는 무리란 말이다. 아버지가 관장이었을 무렵 지부장 회의에서 가끔 의견이 부딪히곤 했는데 그렇게 카츠미는 아버지와 대련을 하려는데 대련으로 결판 내자라고요. 한편 이쪽도 장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별 수 없지. 데려가시오. 그렇게 카츠미의 문화생들이 피클을 확보하던 순간 하나야마 씨, 길거리 싸움 무패 야쿠자의 전설 하나야마가 나타납니다. 저희가 실례를 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꺼져 주실까? 칼이라니. 기묘했다. 칼날을 사이에 두고 손을 잡았소. 그럼 다치십니다, 보스. 행위 그 자체는 공격이었다. 하지만 이 사내는 날 아주 좋아하고 있다. 죄송해요. 평범한 대련이었으면 사용하지 않았겠지. 이런 기술. 가버린다. 조금만 더 여기 있어줘. 그냥은 못 보내지. 자신의 힘을 버티고 있는 이 남자 피클은 이 남자에게서 공룡의 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더 작은 이 사나이가 자웅을 겨루던 호족수들과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다. 원신이니 공룡이니 하며 아주 시끌시끌하던데 여기선 안 통해. 이 사내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상황, 의리, 인정, 인지를 초월한 일종의 신과 같은 힘, 애타게 기다려왔다. 실력자를. 끝났어. 꽤 늦었네. 그때 바키가 등장합니다. 고마워요 하나야마 씨. 그렇게 한마 유주로의 아들 바키는 와 예쁘구나. 공룡시대 최강의 생물과 불필요한 건 철저히 제거한 모습은 아름답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처음으로 마주치죠. 싸우고 죽이는 행위에 극도로 특화된 육체. 찰 것인가? 칠 것인가? 조를 것인가? 지상 최강의 소년으로 꼽히는 한마 바키는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하지만 바키가 피클을 찾아온 목적은 단지 그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냥 만나고 싶어서 그게 전부예요. 이렇게? 그렇게 도발을 당한 바키는 곧바로 싸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바뀌고 말죠. 소년의 몸속에 흐르는 한마의 피가 한계를 벗어났다. 미안합니다. 따라오라고? 가버렸습니다. 바키 씨하고 하나야마 씨하고 셋이서요. 그래. 한 발 늦은 카츠미. 아버지를 쓰러뜨리면서까지 기쁜 마음에 냉큼 날아왔더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잘 됐네. 원래 계기는 레츠 선배님의 복수였잖아.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나일 필요는 없는 거지. 레츠 사범의 한을 풀어주려는 마음, 그 생각은 모두 같아. 내가 아니라도. 피크를 남의 손에 맡겨도 괜찮습니까? 카츠미 사범님이 원수를 갚아야 하지 않습니까? 질문이 있다.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피클한테 티렉스의 천적이라고까지 불리는 사상 최강의 전사다. 너리광쟁이 2대 관장이 너희는 정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냔 말이다. 사실 카츠미는 피클을 이길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모두 이렇게 부탁한다. 부디 날 도와주기 바란다. 바뀔지도 모르겠군. 그렇게 카츠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관절엔 관철.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 시각 바보 녀석이 대체 어디를 싸돌아다닌 거냐? 뭘 어떡하자는 거야? 이런 곳으로 데려와서 피키는 바키를 경기장으로 데려오는데 너한테 싸우자고 하는 거다, 바키! 그럼 받아주지. 괜찮겠나? 아니다. 쓸데없는 참견이었어. 이 녀석도 싸우고 싶은 모양이구만. 조용히 살고 있던 아무 죄 없는 사람들 억지로 생사를 건 싸움에 끌어들였었죠. 그냥 좀 같이 놀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때 춤인가? 똑같구나. 예나 지금이나 승리의 표현은 똑같다. 옮겨줄까? 먹히기 전에. 한편 이것만으로 도적을 한 바퀴 빙 도는 거다. 또다시 수련에 들어간 카츠미. 소도 쓰러뜨릴 수 있지.
소라. 상대가 소라면 얼마나 쉬울까. 그때 레츠가 찾아오는데 레츠 씨. 지난번의 대결 그 시합에서 난 패배를 했지. 말도 안 돼. 나도 당할 수 없는 상대한테 너희가 원수를 갚겠다니 웃기는군. 주제 넘은 행동이죠. 그래도 하고 싶어요. 제 카라테로 부딪히고 싶습니다. 복수란 편의상 내건 명분이죠. 강하다면 싸우고 싶다. 승산이 있으니까 싸운다. 없으면 물러선다. 그런 싸움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카츠미의 진심을 본 레츠는 그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4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 무술의 4001년째를 자네가 이어받지 않을 텐가. 그리곤 역사가 짧은 가라데 대신 자신의 무술을 이어받으라 말하는데요. 가츠미, 가라테는 아직 젊다. 오직 자네만이 4001년째로 앞서는 거네. 하지만 그 마음만 받겠습니다. 카츠미는 가라데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가라테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마터면 괜한 참견을 할 뻔했군. 그리곤 501년 역사의 가라데를 그 501년째를 돕는 건 어떤가? 돕겠다 말하죠. 부디 501년째를 돕게 해주게. 그럼 4001년째 중국 무술과의 합류, 혁명적인 발자취가 지금 새겨지려는 참이다. 피클에게 한 방에 기절을 하고만 바퀴. 내 자식이지만 정말 신물이 나와. 그렇게 물러터져서는. 그렇게 한마 유지로는 자신의 아들을 패자 취급했는데요. 최선을 다한다. 전부 패배자가 하는 말이다. 그 정도는 아실만한 양반이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나불거리다. 아무리 영감이라고 해도 아니 그게 미안하네. 어찌됐든 그 야생을 직접 느껴봤잖아. 한동안 밤에 잠도 못 잘 거요. 잠도 안 오겠네. 당분간은 그걸로 충분해. 어느 정도의 인간인지 넘어설 수 있을까? 그 영역을 그 녀석과 함께라면 넘어설 수 있어. 그 녀석과 함께라면 넘어설 수 있어. 한편 레츠와 카츠미는 음소권이라 불리는 기술, 음속을 뛰어넘는 권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고관절과 허리에서 가속, 척추에서 가속, 손목에서 가속, 그리고 주먹, 그 기술은 실로 어마무시했는데요. 등골이 오싹했다. 사실은 나조차도 그저 동작을 익히기만 했을 뿐 이 기술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한 명뿐이겠지. 지금보다 더 빠르게 자네만이 가진 천부적인 재능에 맡겨보게. 한편 피클을 재우고 클로로폼이네. 재우는 데까지는 성공했지. 완전한 감금 시설을 설치하는 게 급선무야. 더 완벽한 감금 시설을 만들려는데 그는 모르모트가 아니야. 인격을 가진 하나의 인간이란 말이지. 그런데 재벌 총수는 피클이 이곳에서 나가지 않을 거라 말을 합니다. 녀석은 여기서 움직이지 않아. 몇 시간 동안 그는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였어. 자신의 의지로 계속 여기에 머물렀단 말이네. 여기에만 있으면 먹이나 놀이 상대가 끊이지 않는다. 저런 녀석들이 없어도 도망가지 않아. 그때 피클이 깨어나고 영감의 말대로 피클은 이곳에서 나갈 생각이 없어 보였는데요. 찾고 있는 거야. 먹이를, 같이 놀 상대를. 먹이도 놀이 상대도 좀 더 기다려야 돼. 조금 더 쉬어도 괜찮아. 피클은 그 말을 이해한 듯이 다시 잠을 자러 들어갑니다. 저럴 거라고 생각했지. 마수. 같은 시각 바퀴 또한 피클을 향한 전의를 다지고 있었는데요. 다음엔 부딪힌다. 이 힘을 마음껏 기다려라, 피클. 한편 레츠와 카츠미는 음소권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마하를 넘었음을 알리는 파도. 그렇게 대단한 걸 인력으로 낼 수 있는 도구가 존재하죠. 채찍. 그 끝부분의 속도는 마하를 넘어요. 그저 공중에서 휘둘렀을 뿐. 근데 귀가 먹먹해지는 파열음, 초음속을 날리는 소리다. 마하를 넘는 순간 퍼져나가는 원이 충격파라는 말이군. 약 10군데의 관절. 이걸 풀 가동시켜 마하를 넘는다. 각 관절의 속도는 100km를 넘어야만 해요. 관절의 수가 너무 적은 것 같군. 등뼈, 척추다. 동작과 관련된 17군데의 각 뼈 조각을 동시에 가속. 음속을 넘을 수 있어요. 이 정도로 그 엄청난 수컷의 두꺼운 근섬유를 뚫을 수 있을까요? 물론 충분하진 않지. 이 기술엔 아직 가능성이 있다. 더 빠른 속도와 더 무거운 무게를 더할 가능성. 그렇게 그들은 음소권을 더 예리하게 갈고 닦고 있었는데요. 물론 충분하진 않지. 이 기술엔 아직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그 엄청난 수컷의 두꺼운 근섬유를 뚫을 수 있을까요? 물론 충분하진 않지. 이 기술엔 아직 가능성이 있다. 더 빠른 속도와 더 무거운 무게를 더할 가능성이. 그렇게 그들은 음소권을 더 예리하게 갈고 닦고 있었는데요. 초고속에 사치스럽게 무게까지 더하고 싶다면 여기 인체에서 가장 무거운 부위 머리, 가라테 역사상 가장 완전한 무기가 완성되는 겁니다. 음소권을 완성한 카츠미, 사실 그는 천재였던 것이었죠. 수많은 무술가와 비무, 과거 중국을 돌며 도장 깨기를 했던 도포는 엄청난 재능의 아이를 자신을 능가하는 재능에 겁먹은 도포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서커스단에서 사와 아들로 삼은 사람이 바로 사실이에요. 서커스까진 말이죠. 카츠미였던 것이죠. 자네님이 가지고 있다. 도끼의 무게를 가진 서양검, 즉 존재할 수 없는 무기를 손에 넣은 거다. 그때 중국 무술에 살아있는 화석 카쿠가 나타납니다. 카쿠노사님, 이렇게 빨리 와주실 줄이야. 이분 자체가 중국 무술인 분이시다. 올해로 146세, 오직 실력으로 중국 무술의 최고 정점에 군림하시는 분이야. 일본인은 검소한 민족이란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겨우 그 정도 기술에 완전이란 말을 붙이다니 보고 계셨던 겁니까, 노사님? 그러면 노사님의 과연 있을까? 이 세상에 완전이라고 부를 만한 게 그런데 단 하나 존재하는 이게 바로 완전기다. 완전한 기술을 전수해주죠. 아주 깔끔하군. 가속을 위한 관절 따위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네. 그리곤 이미지를 통해 관절을 무한대로 늘려 27군데의 관절은커녕 어깨부터 손까지 관절밖에 안 썼다네. 채찍처럼 초음속을 만들 수 있다고 알려주죠. 내가 심상으로 그린 구조는 다르다. 심상은 무한해. 심상은 무한. 없는 관절을 늘린다. 심상으로 그린다. 뭐야 이게?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달걀은 무엇 때문에 껍질을 두르고 있지? 연약한 속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근원적인 질문을 파고 들어가던 카츠미는 코끼리는 코를 늘렸지. 그래, 살아남기 위해.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새의 날개, 코브라의 독, 살아남기 위해. 그들이 얻은 것에 비하면 모두를 위한 육체 개조 따위 보잘것없는 진화인가? 그리고 이렇게 이거다. 마침내 깨닫습니다. 부족한 아들 카츠미를 위해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레츠? 예전에 자네가 그 아이를 한 방에 쓰러뜨렸다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군. 지금의 카츠미라고 볼 순 없죠. 지금부터면 어떨 것 같나? 오로지 카츠미의 천부적인 재능은 두려울 정도라고 말해야겠더군. 그에게 전해준 새로운 탁권 10중 8구 이미 익혔을 테고 지금쯤이면 벌써 훨씬 더 진화했을지도. 그의 말대로 타츠미의 기술은 엄청나게 진화된 상태였는데요. 흐물흐물 느슨하게 풀어서 기회를 노린다. 쥐지도 않고 펴지도 않은 모양으로. 그리고 관절의 이미지는 이거다. 도장에선 지극히 일상적인 행동일 뿐인데 그 전에 떨고 있다니. 온몸으로, 온 힘으로. 그 순간 들어온 그의 제자는 이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되죠. 멋진 일이지 않아? 뭔가 하나라도 확실하게 익힌다는 거 말이야. 새로운 필살기? 그걸 완성하셨다고? 일지마 이 자식아! 완성한 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때의 감각. 루미나, 들었어? 방금 그거. 그 엄청난 충격파는 바키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고 서둘러야 돼. 뒤처질 수 없었던 바키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자신과 싸울 대상을 상상하는데요. 누구랑 싸우는 거니? 이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곤 상상을 시작하는데 상상하고 있어. 물러나요. 바키가 상상한 대상은 엄청난 괴물이었습니다. 영감님, 저하고 피클을. 한편 타츠미는 재벌 영감에게 피클과 싸우고 싶다고 부탁을 하는데요. 그렇게 결정 나버렸지. 너무 쉽게. 하지만 타츠미는 아직까지도 자신이 피클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다. 괜찮은가? 오로치 카츠미여도. 그렇게 잠시 후 경기장에 도착하는데 어머니, 큰 시합이라고.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불렀단다.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어머니. 저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이 어머니 말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단 하나뿐인 제 어머니니까요. 잠시 후 키워준 어머니가 부른 낳아준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나치에 씨가 부른 사람이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 낳아주신 생모라는 것도. 15년 전 카츠미의 어린 시절 5살밖에 안 된 천재 소년의
신체 능력과 재능, 갑작스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소년의 아버지. 그날 이후 도포는 카츠미를 양자로 들여 지금까지 키웠다. 오랜만입니다. 제대로 단련했구나. 그 울보 녀석이. 그냥 날 원망하거라. 단 하나뿐인 제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두 번 있다는 특이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라는 특이점, 이런 행운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한편 카츠미를 기다리고 있던 바키, 당신이 선수 칠 줄이야. 그리고 그의 아버지 도포도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 애비한테 말이야. 아들 뒤치다거리하게 만들지 마라. 그리고 5만 5천 명 관원의 응원을 받으며 정권 중단 지르기. 일본 카라테 수련에선 기본 중의 기본. 경기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상징이 지금 카츠미를 두들겼다. 신심의 일문 220지구, 총 5만 5천 명에 이르는 문화생이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이곳 도쿄돔에 집결한 것이다. 거대한 충격으로 변하는 5만 5천이라는 수. 흐트러짐 없이 일사불란하게 단전 깊은 곳으로부터 기압을 짜낸다. 이 너무나도 거대한 기대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장한 상태였다. 그렇게 기대와 응원을 한 몸에 받으며 드디어 피클과 마주합니다. 자, 어서 나와라. 가슴, 갈비뼈, 사타구니, 허벅지. 전부 급수로 오연타야. 오로치 카츠미, 저 정도로 강했었나? 아니요, 강해진 겁니다. 하지만 피클은 여유로워 보였죠. 하지만 상대는 피클, 공룡시대 최강. 온다. 정면 발차기가 정면으로. 방어는 제대로 했다. 그런데도 이 정도 충격이라니. 결국 카츠미는 자신의 필살기인 초음속 권법을 꺼내려 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피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먹이로 승격된 것이다. 강정만을 먹고 살았다. 약육강식, 절대적인 법칙. 피클에게 있어서 먹이는 나를 습격하는 강자만, 나름의 긍지. 자신을 공격해오는 강자만 해당된 것이었죠. 놀이 시간은 끝난 것이다. 피클의 저 자세. 똑같네요. 한마 유지로와. 관장님이 앞으로 나왔다. 망설임 따윈 없다. 지금이야. 라이벌 티렉스가 휘두르는 강철 꼬리. 저거다. 그렇게 카츠미는 완벽하게 필살기를 적중시키는데 피클 1억 9천만 년 인생 중 처음으로 고통이 복부에 발생. 정확하게 꽂혔다. 마하의 속도를 정면으로 받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지. 하지만 그의 주먹 역시 부서져 버렸는데요. 주먹과 맞바꾸어 얻어냈다. 온몸에 새겨진 마하의 감각. 오로치 카츠미 21세의 여름 장렬의 시간. 마침내 그는 해냈군. 피클을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마하에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양팔과 한 다리는 작살이 나버렸죠. 카츠미의 주먹이 저렇게 되다니. 강철로 만들어지기라도 한 거냐? 저건 공기의 벽, 소리의 벽 때문에 생긴 일이야. 가속의 정비례에서 저항은 강해지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벽을 넘는 순간 물체가 받게 되는 부담이네. 금속으로 만든 비행기조차 버틸 수 없는 경우도 있어. 그의 손발이 어마어마한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네. 양손과 왼발을 희생. 녀석은 벌써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피클의 회복력은 괴물이었습니다. 일어선다. 이 무슨 불합리인가. 맞은 자가 내려다보고 있다. 안타깝지만 카츠미 씨가 지금까지 한 일은 무엇 하나 틀리지 않았어. 확실히 자네들 격투가는 강하네. 하지만 생각이란 걸 한번 해보게. 원시 동물이 어떤 존재인지. 15,000kg의 공격은 100kg인 카츠미로선 절대 불가능해. 난 절대 틀리지 않았어. 그 결과 양손과 왼발이 부서졌다. 모두가 절망한 상황. 하지만 이번엔 카츠미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난 아직 사용하지 않았어. 나만의 마하를. 다 와라, 친구야. 그리곤 최후의 필살기를 준비합니다. 효과를 보기 위해 근육을 갖췄다. 효과를 보기 위해 절대 굽어지지 않는 뼈를 침상을 통해 채찍으로까지 바꿨다. 가장 훌륭하고 최고인, 현재 무엇보다 진화한 나만의 기술. 하필이면 명중시키지 않는 타격이라니. 누구 피야? 마하의 속도를 내는 도구 채찍. 되돌아오는 끝부분이 방향을 바꾸는
그 한순간에 있다는 교묘함, 명중시킨다는 전 재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얻게 된 더 빠른 마하. 채찍도 아니고 관절이 많은 것도 아닌 뼈가 다 드러났어. 그렇게 팔에 있는 모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날 만큼 이걸로 충분해. 카츠미는 자신을 불태웠던 것이었습니다. 더는 꺼낼 기술도 없어. 서 있는 건 나야. 너희가 준 승리다. 감동적인 승리. 저 애송이가 공법을 50년을 발전시켜버렸나 보고. 오로치 카츠미가 따라잡았구나. 이러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난데 고맙다. 그런데 승리의 기쁨도 잠시. 사실 피클은 자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었죠. 이 남자 나한테 맞고 쓰러진 게 아니야. 멋대로 잠이 든 것뿐이다. 승패를 따지자면 벌써 끝난 상태지. 카츠미 씨가 이긴 게 아니다? 만약에 이 승부가 대자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공격을 가할 필요가 없지. 피클의 입장에선 그게 무엇보다 이치에 맞는 일이라네. 피클은 습격해오는 상대를 좋아하고 좋아하는 상대를 먹는다. 그렇기에 눈물을 흘린다고. 고맙구나. 뭔가 이상해. 나를 강적으로 인정해줬다. 그럼 난 어떻게 보답하지? 그렇게 피클이 부활합니다. 일어났다. 관장님이 도망치십시오. 피클이야, 가져가라. 이 목숨을 주마. 어떠냐, 피클? 약속은 지키지. 목숨 부지할 생각은 없다. 다리가 됐든 머리가 됐든 남기지 말고. 결국 카츠미는 자기 자신을 먹이로 바치려는데 잡아먹힐 셈이야. 지금은 공룡 시대가 아니야. 약속은 못 지킨다. 용서하게. 총을 걷어주시죠. 당신 설마 내 아들을 치욕스럽게 만들 생각은 아니겠지? 카츠미랑 피클이 주고받은 불문율이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도포는 패배한 자신의 아들을 피클의 먹이로 주라는 약속을 지키라 말하는데요. 위협에 직면했을 때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인간성, 전리품이었을 고기. 그것은 강적이 준 것이었다. 아무리 원시라고 해도 친구로서 상대에게 경의를 표하는 피클. 도전을 받고 싸워서 이기고 먹는다. 군웅할거인 그 시대, 먹이가 부족할 일은 없었다. 상대는 초대형 헤비급, 망설일 필요가 어디 있으랴.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적이 여기에 있다. 약한 존재. 하지만 그 공격은 압도적으로 강렬했다. 이 작은 수컷은 아마 희생을 치렀을 것이다. 이 수컷은 엄청난 노력의 대가로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을 것이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 있다. 저렇게 부드럽고 작은 것을 노력, 희생, 약속, 결정, 연마, 처음으로 선택한 공복인체에 돌아가는 길. 만족감이 퍼져나간다. 그렇게 피클은 카츠미에게 경의를 표하며 먹지 않았던 것이었죠. 5만 명이 사라졌어. 문화생들은 사라진 게 아니었는데요. 모든 문화생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건 견딜 수 없었기에 시선을 내리까는 것으로 충성심을 표현했다. 바퀴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다. 당신이 선수 칠 줄이야. 질투심에 무심코 내뱉은 실언이었다. 이토록 고귀한 성과를 이뤄낼 줄이야. 아버지는 자랑스러웠다. 생각해보면 그때가 아니었을까. 레츠카이오의 패배를 알려준 그때. 잘 들으세요. 바로 그런 걸 얕본다고 하는 거라고요. 이 녀석 변하려고 하고 있어. 훌륭하게 변했구나. 피클한테도 엄청나게 치열한 싸움이었다는 거겠지. 며칠 후 중국 차야. 레츠는 만신창이가 된 카츠미를 찾아오는데 야, 맛있다. 중국 차는 찻잎을 발효시키거든. 확실히 풍부하네요. 일본 녹차 옥로도 좋지만 나한텐 조금 부족해서 말이야. 카츠미, 한쪽 어깨를 잃은 자네한테 이런 말을 하는. 엄청나게 치열한 싸움이었다는 거겠지. 며칠 후 중국 차야. 레츠는 만신창이가 된 카츠미를 찾아오는데 야, 맛있다. 중국 차는 찻잎을 발효시키거든. 확실히 풍부하네요. 일본 녹차 옥로도 좋지만 나한텐 조금 부족해서 말이야. 카츠미,
한쪽 어깨를 잃은 자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자네를 질투하고 있다. 그게 화가 나. 괜히 겸손 떨 생각은 없어요. 이번 싸움 누구나 부러워할 그런 시합이었죠. 말할 것도 없이 이건 저 혼자 해낸 게 아닙니다. 중국, 류큐, 일본, 한시도 진화를 멈추지 않았던 수많은 선인들, 수천만에 이르는 선배들의 숨결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운 좋게 제가 대표가 됐을 뿐이지 일중합작이에요. 그때 그런데도 이기지 못했네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군가는 꼭 해야 할 말이에요. 바퀴가 들어와 팩트 폭행을 하는데 그 이상은 못해. 그러니까 네가 이어서 해주겠어? 그렇게 바퀴는 카츠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죠. 한편 남자는 그저 걷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일순간 움직임을 멈춘다. 그저 길을 걷고 있을 뿐인데도 그건 마치 길을 걷고 있던 사슴이 표범을 만났을 때와 같은 상황인 것처럼 보였죠.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에 온몸이 움츠러들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그저 스쳐 지나갔을 뿐인 남자. 그 남자에 대해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 60조 개의 세포가 반응했다. 그때 싸우고 싶어서 길을 막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도포가 한마 유지로를 불러냅니다. 만약 그 한마디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상대도 안 해주는 거야. 지금도 변함없었을 거다. 그렇게 카츠미는 유지로의 한마디에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이었는데요. 고양이가 사자로 변하는 일도 있지. 하지만 오로치도 녀석들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100번 노른 말이야. 자각하고 있었나? 내 자신을 혐오하고 있지. 지나치게 관대했었어. 보트엘레 10년 산으로. 알겠습니다. 로 고양이가 사자로 변하는 일도 있지. 하지만 오로치도 녀석들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100번 노른 말이야. 자각하고 있었나? 내 자신을 혐오하고 있지. 지나치게 관대했었어. 보트엘레 10년 산을. 알겠습니다. 로그로 스트레이트. 병하고 맥주 잔주. 70도의 독한 술을 원샷하는 괴물. 알코올 도수가 70인 스카치 위스키를 맥주 잔으로. 지나치게 관대했었다. 내 본분을 잊어버렸다. 무술가로서의 내 본분을 호언장담하던 무도 집단이 모두가 달콤한 성장 얘기에 취해버렸지. 오로치도포 순순히 인정하는 것. 움직이지 않는 지층. 1억 9천만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고대의 전사, 현대에 되살아났다. 전엔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나? 피클이 깨어난 건 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마치 신의 장난 그 자체였습니다. 380만 분의 1이다. 즉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할 수 있지. 그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이뤄진 것이었죠. 저 위에 있는 누군가가 최강을 정하는 게 지금밖에 없다는 걸. 한편 바퀴는 피클의 이미지를 떠올려 싸우려 했지만 이런 건 처음이다. 이미지가 조금도 형체도 떠오르지 않아. 피클 전혀 떠오르지 않았는데요. 속이 보이질 않아. 그 모습을 똑똑히 봤는데 길고 사납게 생긴 손, 기동력이 느껴지는 두 발, 피부, 입가, 발달한 송곳니. 그런데 마주쳤을 때 피클이 떠오르지 않아. 그때 레츠가 나타나는데 상상했던 대로 단출한 것이군. 수련 중인가? 뭡니까 피클은? 모른다. 모른단 말이죠. 직접 싸웠던 사람이. 피클을 진지하게 싸우도록 만들지 못했다. 참을 수가 없어요, 레츠 씨. 상상도 못할 만큼 강한 녀석하고 마음껏 싸울 수 있다고요. 어떤 식으로 나올지조차 모른다니. 그런 녀석과 싸울 수 있다고요. 준비는 다 된 것 같구나. 내일이라도 도쿠가와 씨한테 연락해보자. 내일 연락할 게 아니라 내일 직접 제가 피클을 찾아갈 겁니다. 방금 난 네 모습에서 이 아버지 한마 유지로를 보았다. 그 시각 유지로의 또 다른 아들 제기 내일 연락할 게 아니라 내일 직접 제가 피클을 찾아갈 겁니다. 방금 난 네 모습에서 이 아버지 한마 유지로를 보았다. 그 시각 유지로의 또 다른 아들 제기 피클을 찾아가는데 그는 바키의 배다른 형제였죠. 일어나라. 그 역시 한마 유지로의 피. 한판 붙는 거다. 너랑 나랑. 머리칼이 곤두서고 웃음이 터져 나온다. 좋다. 여기에 있기만 해도
근사한 일이 생긴다. 끝내주는 장난감이 저것과도 다르고 이것과도 다른 여기 온 이후로 처음으로 맛본 정직한 접촉. 그 난폭함은 어떤 면에서 그리움마저 느끼게 할 정도였다. 직격탄을 제대로 날렸는데도 네 뇌에는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은 거야. 그것보다 처음부터 신경 쓰였던 건 그 송곳니다. 그냥 송곳니라고 부르기엔 거도 너무 커. 그런데 이 정신 나간 생명체는 코코넛도 물어 뜯어낼 만큼 단련시킨 내 깨물군의 힘. 네 녀석의 엄니. 자, 어느 쪽이 더 강할까? 피클과 물어뜯기 싸움을 하려 했는데요. 두 개의 흉기는 서로 충돌하기를 원했다. 부딪히고 싶어서, 서로 만나고 싶어서. 정말이지 미친 대결. 뭘 보고 있는지 말해주지. 뭐라고요? 바퀴 한 발 늦었단 말이다 이 녀석아. 결국 물어뜯기 싸움의 승자는 피클이었죠. 무슨 일인데? 쪽팔리게. 그렇게 바퀴는 피클과의 싸움에 선수를 놓치고 피클은 그 와중에 잭의 얼굴을 씹어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 얼굴이 먹혔다. 그리고 이 지경이 됐는데도 잭은 웃고 있었죠. 웃고 있다. 얼굴을 먹혔는데도 여전히. 자, 피클의 거구를 공중에 띄우는 이게 바로 제게 펀치라고. 달라. 수많은 턱을 뚫어버리고 박살을 냈다. 마치 턱 그 자체의 무게가 200kg은 되는 것 같아. 모든 기능을 다 동원한 최고의 펀치를 날렸는데도 녀석의 뇌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 왜 쓰러지지 않는 거냐? 피클의 강인함에 그냥 혀를 내두르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야. 오, 저 자세는 레츠를 순식간에 물리쳤던 바로 그 전투 자세다. 그 시각 선수를 뺏긴 바퀴가 경기장으로 뛰어들어오고 둘의 싸움을 목격하는데요. 날려버린 건가? 피클을 저 멀리까지. 20m는 날아갔으면서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는 피클. 이봐 선배, 우리 현대인은 말이야 진화한 것 같나? 이건 내가 누군지 느껴지나? 돈도 지위도 명예도 모든 것들을 버렸다. 강해지는 것 특훈을 멈추지 않았다. 우중을 찌르면서까지도 더욱 커지고 싶어서 뼈도 늘렸다. 내 생명 활동의 전부는 강해지는 것. 그런 내가 현대를 대표한다. 강해지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잭. 고통 때문이었다. 그는 피클의 한 조끼를 물어뜯어 버립니다. 여기는 지하 투기장. 쥐죽은 듯이 고요한 이 공간에서 피클은 혼자 듣고 있었다. 오른쪽 귀의 무음, 사라진 왼쪽 귀의 무음, 증오. 용서할 수 없다. 내 몸의 일부를 빼앗은 이 남자. 그렇게 피클은 극한의 분노를 잭에게 쏟아부으려 하는데요. 아슬아슬하게 피했어. 그런 기술을 이 녀석이 봤나? 봤어요. 소리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피하는 기술. 걸렸다. 맞춘다. 반드시. 또 그 소리. 헛발질. 우와. 피클은 신기하게도 간발의 차이로 계속 피하고 있었는데요. 그 시대 피클의 움직임, 이건 백악기에서의 움직임이다. 그리고 잭은 피클이 어떻게 피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된 거였어. 내가 꽂아넣은 강력하고 빠른 펀치. 녀석은 내가 휘두른 혼신의 일격을 충분히 여유롭게 피했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우습기 짝이 없구나. 언젠가 들은 적이 있다. 만약 사람과 고양이가 우리 안에서 싸우게 된다면 운동신경 그리고 속도
해도 인간이 고양이보다 훨씬 떨어져. 아무리 체중이 몇십 배나 더 나간다 해도 공룡들의 반사신경으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을 거야. 그렇게 깨달은 잭은 신에게 빌어보지만 신이시여, 처음으로 당신께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새로운 완벽한 승리를 거둔 피클은 춤을 추며 자축합니다. 승부가 났군. 승리를 알리고 있어. 설마 또 시작인가? 만나서 싸우고 승리한다. 그리고 승리는 결국 이별 잡아먹으니까. 그렇게 모든 무도가들이 에치카요, 오로치 카츠미, 내가 동경하는 이들이. 피클의 한 끼 식사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식사는 잭이었죠. 그렇게 잭을 먹으려던 그때 그에게 나타난 죽음의 그림자를 보곤 피클은 놀라 뒤로 물러나는데요. 옛날이란 말로도 부족한 먼 옛날. 피클이 아직 어렸을 때 오래전 피클은 작고 어린 생물인 벌을 잡아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해체해서 먹었다. 그리곤 엄청난 고통을 바로 그 순간이었다. 충격. 겪었던 것이었죠. 입안에 갑자기 나타난 화산. 초대형 폭발이 존재를 드러냈다. 고통에 몸부림쳤던 것 같다. 마음속에 새겼다. 죽여도 죽지 않는 것이 있다고. 저 녀석이 바로 그런 종류다. 그렇게 피클은 잭에게서 벌의 독침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앉아있네요. 먹지도 않고. 아무리 잭이 괴물 같다고 해도 이 상태에서 반격할 수는 없지. 뭐가 무서웠던 거야? 어이. 안 돼요! 그때 만약에 피클이 그대로 잭을 건드렸다면 연수를 끊어버렸을 가능성이 커. 자신에게 새겨진 세포의 기억. 의식을 잃었어도 역시 잭. 잠시 후 응급실로 실려온 잭. 우선 당분간은 이대로 두세요. 붕대는 12시간마다 새롭게 교체하고요. 네. 할 수 있는 처치는 다 했습니다. 강한 자극에 경추가 손상됐지만 신경에 문제는 없습니다. 손을 이렇게. 정신을 잃은 다음에 말입니까? 인간은 의식이 없더라도 설령 목숨을 잃었다 해도 움직일 수 있다. 실화입니다. 한 나라의 병사가 적국의 병사를 붙잡았습니다. 당장 처형을 눈앞에 둔 그 순간 포로 쪽 대장이 터무니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은 목을 베이고 죽은 후 자신의 부하 앞쪽으로 달려 통과한 수만큼 부하들을 살려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달렸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끌어안은 채. 그러니까 잭 한마도 한 거겠죠. 쓰러지기도 전에 상대한테 진 다음 어떻게 싸워야 할지 생각했을 겁니다. 잭이라면 그럴 겁니다. 응급환자 잭 씨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잭은 망가진 몸으로 또다시 피클을 찾아옵니다. 그리곤 피클은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잭의 발차기가 강력해도 녀석과 자신의 몸무게는 엇비슷하다. 이런 수컷은 처음 본다. 죽여도 죽지 않는 존재.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 그 녀석도 그랬다. 공격해오진 않았다. 희귀종 파이터, 의도적인 과한 운동, 사지절단도 마다하지 않는 골연장 수술.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움의 극치. 불가사의한 것에 다가가지 못한 잭을 잭답게 만든 것들에 피클은 겁을 먹었다. 백악기 무적의 자부심에 불이 붙었다.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패배. 생애 두 번째. 하루 두 번의 패배. 잠시 후 또다시 병원에서 눈을 뜬 잭. 강한 사람이군. 그만두게. 이제 충분하지 않나? 하지만 잭은 또다시 싸우러 가려는데 그때 어디 가시려고, 잭 형? 동생 바키가 나타납니다. 형 제발! 형은 이제 파이터로서 끝났다고! 바키가 끝났다고 말한 이유는 피클은 잭을 파이터가 아닌 식량으로 저장해두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의식을 잃은 다음 피클이 한 행동. 파이터 잭에게는 그보다 더한 굴욕은 없었을 것이다. 잭을 조심스럽게 다뤘다고 한다. 아주 세심하게 신경 썼다고 한다. 어째서 거대한 잭 한마를 식량으로서 보관하려 했던 것이다. 소중하게 다룬다 했어. 적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으로.
결국 모든 강자들이 패배하고 바키의 차례가 오는데요. 레츠 카이오가 쓰러지고 오로치 카츠미가 참패, 괴물 제칸마까지도 그 세 명은 지구 방위군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전사들이야.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의 전력은 바키랑 비슷하다 그 말이야. 영감. 어쨌든 간에 바퀴는 내 피를 이어받은 근데 잭도 자네 그 녀석은 연해. 그 녀석은 피가 연해. 이기지 못한다는 건 피가 연해서다. 세상에 그런데 오거 자넨 안 싸울 텐가? 저렴해도 한마 박힌 제법 쓸만하니까 그중 승자를 내가 잡아먹을 뿐이다. 며칠 후 바키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클을 뺏기기 싫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피클이랑 싸우는 건 보고 싶지 않아. 어때 피클? 이러고 있자고. 배가 고프면 이 녀석은 먹을 거야. 배가 고프면 나를. 그런데 박사는 피클의 먹이로 티라노 고기를 주려 했었는데요. 티렉스 말인가? 하죠. 인류의 그 주요 누구의 뭐 문화- 소유도 아니야. 주요 문화재라는 건 나도 부정하지 않네.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피클과 바꿀 순 없지. 그리곤 중요 문화재인 티라노를 피클의 먹이로 가져옵니다. 가치를 헤아릴 수도 없어. 진짜 티라노사우루스 고기 40kg이라니. 이만 물러가죠. 여성 눈에 띄면 죽을 거예요. 그렇게 개걸스럽게 고기를 먹던 피클은 바키에게도 나눠주는데요. 근데 그거 생고기인데? 뭐 그렇게까지 준다면 뭐야 이거 맛있잖아. 잠깐 실례할게. 무슨 고기야? 잘 먹었다. 배부르게 실컷 먹은 피클은 싸우려나? 싸우지 않을 걸세. 연구소에 보존된 티렉스 고기를 이용해서 세포 증식에 성공했네. 피클에게 줄 식량이 무한대에 가깝다는 소리고 피클은 이제 절대 굶주릴 일이 없다고. 다시는 싸울 일이 없다는 말이었죠. 하지만 하나야마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페인 박사는 그렇게 말하던데 야쿠자라면 어떻게 생각하겠나? 짧은 시간이기는 했지만 피클과 접촉했습니다. 가벼운 밀치기였습니다. 야, 그걸 봤어야 했어. 걱정 마십시오, 영감님. 피클은 이쪽 사람입니다. 배부르건 배고프건 힘겨루기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반한 사람이 마주 앉아 장소가 투기장이니 무사히 끝날 리 없어요. 그렇게 바퀴는 배가 부른 피클에게 가벼운 도발을 하는데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피클까지도 순식간에 폭발하게 만든 도발. 조금도 폭력적이지 않았고 전에 없을 정도로 피클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제1회 UFK에서 쉽게 우승한 로리온 그레시, 단연 우승 후보 1순위였다. 로리온이 순식간에 이길 거라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크게 고전했다. 예상을 뒤엎는 엄청난 싸움을 보여준 티모. 그 녀석이 내 뺨을 톡톡 쳤다고. 가볍게. 그 가벼운 도발에 피클의 이성은 끊어져 버린 것이었죠. 정말 고마워. 다행히 이해했구나. 내가 널 모욕했다는 걸. 태어나 처음으로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긍지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다.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피클이 다운됐잖아. 정말이지 바퀴다운 시작이었어요. 피클의 식욕은 채워졌습니다. 문화로서의 싸움을,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바퀴라면 알려줄 수 있을 겁니다. 죽느냐 죽이느냐?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피클. 죽일 셈이냐? 서로의 목숨을 빼앗을 것까진 없어. 그러던 그때 피클은 30m 하늘로 도약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높아. 낙법이 안 통하겠어. 20, 아니 30m. 그리곤 그대로 바퀴를 땅으로 쳐박아 버립니다. 이거 큰일 났네. 바닥. 그런데 둘 다 멀쩡한 모습으로 서 있었는데요. 서 있어? 말도 안 돼. 그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바로 일어서다니. 불가능해. 곧이어 피클은 바퀴에게 다가가죠. 공격 범위 안에 들어갔잖아. 하지만 바퀴는 꼼짝도 할 수 없었는데요. 설마 이미 기절한 건가?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 30m 위에서 떨어진 충격, 그네에서 떨어졌을 때처럼 나카의 충격으로 내장이 큰 혼란에 빠졌어. 폐를 뭉개버렸어. 신선한 산소가 전혀 공급되지 않고 있다. 짠맛, 피, 토혈, 장기 손상. 쓰러지고 싶어. 그냥 들어눕고 싶어. 거대한 바위를 지탱하고 있는 것 같아. 차라리 깔리고 싶어.
싶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어. 무사할 리가 없지. 야생은 꿰뚫어 보았다. 둘도 없는 놀이 상대가 실제론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피클, 뭐 하고 있는 거야? 어서 공격해. 원시인은 후회하고 있었다. 자신이 절호의 기회야. 이토록 망가지기 쉬운 장난감을 너무 거칠게 다뤘던 거다. 부디 원래대로 되길. 저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구려. 그렇게 바퀴의 자존심은 산산이 무너져 버렸는데요. 기도하지 마! 그리고 자신이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듯 발악을 합니다. 멍청한 새끼가. 하지만 자신의 장난감이 부서지는 게 무서웠던 피클. 눈치챈 건 도쿠가와 씨를 제외한 현역 3명이었다. 실로 엄청난 구려. 이건 아주 안전한 거야. 이상하게 다들 무서워하지만 조금 더 위험한 게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나하고 놀자. 자신의 흉기를 안전한. 엄청난 구려. 이건 아주 안전한 거야. 이상하게 다들 무서워하지만 조금 더 위험한 게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나하고 놀자. 자신의 흉기를 안전하다고 속이며 얕잡아 보기까지. 인류 최강 한마 유지로의 아들, 그리고 엄청나게 강한 무도가들을 꺾어왔던 바키에게 자존심이라는 급소를 깊이 찔러버렸다. 지금 이 상황은 죽음보다 더한 굴욕이었습니다. 내가 약해서야. 바보 같긴. 걱정을 끼쳤어. 나보다 나이가 더 많다고 해서 멋대로 걱정하지 말란 말이야. 저게 무슨... 위장이 틀림없다. 피클은 혼란스러웠다. 무력한 척 연기하는 것, 눈을 현혹시키는 것, 그렇다. 살아남기 위한 것이다. 이미 죽기 직전이 된 자신의 몸에 더욱 큰 피해를 입혔다. 이런 위장이 있을까? 강육 약식. 이건... 쓰러졌어! 갑자기 각성한 바키는 피클을 일기역에 쓰러뜨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현대 덕이 그 무엇에도 굴하지 않았던 피클의 뛰어난 육체. 뇌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해본 거죠. 피부만 살짝 쳐보기를. 정통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턱을 스치는 겁니다. 복싱 경기에선 드물게 볼 수 있는 현상이 앞으로 고꾸라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게 먹히는 겁니다. 긴장이 풀린 턱에 얇은 표면만 스치게 합니다. 뇌를 미세하게, 하지만 엄청난 속도로 흔들리게 만듭니다. 왼주먹으로 한 방. 아마 피클의 뇌는 예기치 못한 흔들림이 점점 더 속도가 붙었을 겁니다. 자신은 똑바로 서 있는데, 확실히 서 있는데 땅이 일어난다.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을 겁니다. 빈사 상태의 바키가 땅마저 마음대로 조종하는 무적의 마법사가 된 것처럼 보였다. 도망치지 않았다. 힘을 견뎠다. 위험을 견뎠다. 그곳에도 견뎠다. 그랬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체험, 생각지도 못한 사건. 그 녀석이라도 이건 불가능하다. 이 녀석이다. 원시는 겨우 버티고 서 있었다. 하지만 아직이다. 아직 두 번의 낙하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했어.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바키는 또 다른 기술을 쓰려는데 그런 게 있었어. 조금 비겁한 짓을 해야겠군. 역시 바퀴는 천재야. 지옥일 거다. 보고 있어. 저 강인한 녀석이. 그 기술은 마동석도 울고 갈 미친 싸대기였는데요. 편타.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평등한 타격 기술입니다.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켜서 신체 말단까지 온몸에 힘을 뺍니다. 끝내는 얼굴에서도 사나움이 사라지고 온몸이 채찍이 됩니다. 표적이 인체에서 가장 넓은 기관, 피부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힘이 빠진 손바닥으로 맞는다면 똑같이 아픕니다. 찰싹하고 맞는다면 그렇군요. 인류에 이르는 지구 모든 생물의 역사,
피부 전체를 표적으로 하는 채찍 같은 무기를 사용하는 생물은 없었습니다. 굳이 꼭 하나를 꼽아야 한다면 인류의 절반 여성들 뿐이겠죠. 때리지. 저 거친 녀석이 확실하게 방어 자세를 취했어. 아마도 이것 또한 그의 인생에선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저 괴물을 몰아붙였어. 그런데 이번엔 피클의 자존심에 금이 가버리죠. 피클의 금기를 건드렸어요. 레츠, 저것 좀 보게.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낸 그때 그 태클입니다. 그렇게 피클이 레츠를 끝낸 기술을 쓰려하자 바퀴 역시 또 다른 권법을 선보이는데요. 아니, 한 번 더 할 셈인가? 아니, 변타가 아닙니다. 호영권, 호랑이 형상과 호랑이 기세를 본떠 만든 권법. 이제 와서 대체 왜 중국 권법을 응접권, 당랑권, 북권, 웅장권, 동물의 형상을 본떠 만든 상형권. 설마 이젠 건 아니겠지? 지금 모방한 동물들 전부 피클한텐 포식 대상이란 건 피클한텐 절대 이길 수 없어. 하지만 바퀴는 또 다른 동물을 소환하는데요. 뭐지? 그 동물은 바로 공룡이었죠. 말도 안 돼. 트리케라톱스권. 몹시 혼란스러웠다. 자신의 반도 안 되는 이 작은 수컷, 자신이 아는 가장 힘센 라이벌이 느껴진다. 그 큰 나무가 움직이는 것 같은 역동감,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작은 몸에서 분명하게 느껴진다. 170cm도 채 안 되는 작은 녀석이 어떻게 저런 식으로? 2미터가 된다고 해도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위를 향하고 있다. 저건 트윈엑스. 잇따라 보여준 변화, 피클의 눈에는 천하무적의 엄청난 괴물이 된 걸로 보였다. 그건 거의 마법이었습니다. 마법 같잖아. 이런 괴물은 본 적이 없다. 티렉스의 송곳니와 프테라노돈의 날개와 발톱, 한 마리 한 마리가 충분히 괴물이다. 온다. 송곳니, 뿌리, 발톱이 한꺼번에. 공룡의 이미지를 소환했지만 바퀴의 몸무게는 실제 바퀴의 몸무게는 공룡들 100분의 1도 안 돼. 그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었죠. 그 아픔을 티렉스의 송곳니로 착각하는 것도 우리는 아니었다. 이봐! 바퀴, 그건 너무 지나쳐. 정면으로 부딪힐 셈인가? 자신하지 마라, 바퀴. 그런데 피클은 이상한 자세를 잡습니다. 전력으로 달리기 직전의 자세이다. 꽤 오래되었다. 단거리 달리기 출발 자세의 역사는 얼마나 수평에 근접하는가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스타팅 블록이라는 이 기구를 사용함으로써 비약적으로 수평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수평은 아니다. 인류 최초로 수평 출발을 해낸 사람이 나타났다. 현대인은 아니었다. 접촉하는 데 걸린 시간 1초 이하. 이때의 상황을 후에 이렇게 말했다. 느꼈다 라고. 고대 백악기에 피클은 이렇게 했겠구나. 때로는 나무의 힘. 그래서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5톤이나 되는 녀석들을. 바퀴의 몸무게는 70kg 정도. 피클의 타격을 무슨 수로 막을지 이시야. 여기서 끝나겠구나.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했냐고요? 당신이 최고의 카레라이스를 한 입 먹었다고 치죠. 그 맛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려면 10분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겨우 10초 안에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바퀴가 거기서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자세도 풀고 정면으로 받는 모양새가 됐어. 그런데 말입니다. 날아간 겁니다. 피클, 말 그대로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날았다. 그때 바퀴가 한 동작은 이거였어요. 마치 팔이라도 쫓는 것 같았죠. 200kg 남짓한 피클이 천장 근처까지 날아갔습니다. 가벼운 손짓 한 번에. 저 녀석 엄청난 놈이에요. 집어던진 건 바퀴지 않나. 근데 왜 날아간 피클이 굉장하다는 거지? 총을 쐈을 때 배로 들어간 총알이 어깨에서 나오는데 극단적인 경우 관엽식물의 잎사귀 한 장에 총알의 궤도가 바뀌는 일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가벼운 동작에 그만큼 튕겨나간 거라고 하나의 맛이 그렇게 말했어요. 1964년 미 프로복싱 세계 헤비급 타이틀 매치. 이스턴이 뻗은 강력한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클레이는 베링 쳐내기로 막아냅니다. 베링 정도의 어깨가 빠질 정도로 추진력 있는 리스턴의 펀치를 칭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퀴는 경기장 곳곳에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고 있었는데요.
당신이 8군데의 영역 표시를 했는데 내 영역이 돼버렸다고. 저게 무슨... 자신의 영역을 뺏긴 피클은 대노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바퀴는 피클과 정면으로 붙으려 했죠. 티렉스, 트리케라톱스, 프테라노돈 좀 심하긴 했지. 인간으로서 싸워보자. 땅바닥으로 세게 내리친 것 같아. 정면 승부라고 말하긴 했는데 역시 진짜 강하잖아. 방어하고 있어도 마치 어마어마한 괴력. 오늘 3번째 보는 조명. 어마어마한 괴력. 괴력하면 그 사람이지. 비스켓 올리바 그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하겠지. 정면 승부를 승부하면 그래. 저런 데서 구경이나 하는 저 주먹 그냥 싸울 거야. 정면으로 등하면 당연히 이것밖에 없지. 오거. 진짜 내가 보고 싶은 건 이 녀석을 어떻게 끝내버릴까. 지상 최강의 승. 아버지 한마 유지로 그 등을 쫓아왔다. 나 한마 유지로와 싸울 이유를 찾고 있는 건가? 그래. 4년 전 징후 동경. 바보같이. 동경은 무슨 동경이야? 분명한 건 있다. 한마 유지로의 강함 부정할 수 없다. 그건 어떤 의미로? 신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속도를 생각해왔다. 그래서 피할 수 있다. 이 정도면 피할 수 있어. 피할 수 있다. 좀 더 아슬아슬하게, 좀 더 논리적으로. 처음엔 몸을 크게 젖혀 피하던 것이 머리카락에 닿을 정도가 된 격투기라기보다 투사 마타도르 같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피클은 바퀴의 기상천외한 움직임을 또 한 번 겪는 첫 경험.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통과한 느낌이었죠. 그 순간 피클의 머릿속에 마치 그건 어릴 때 잡히지 않던 나비 같았는데요. 잡았다. 분명히 깨달았다. 이 세상에는 육체를 통과할 수 있는 생물이 있다. 유명한 가라테 선수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다. 수많은 발차기를 받아왔다. 수많은 팔꿈치를, 무릎을 가능한 한 가까이서 아슬아슬하게. 그러던 어느 날 대련에서 놀라운 경지를 경험했다. 그는 통과했다고 했다. 물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필요 없는 움직임이 극한으로 줄어 통과하는 경지에 다다른 것이다. 그리고 그 통과하는 경지를 바퀴가 익힌 것이었습니다. 정도 수준까지 도달한 건가? 바퀴 무술이 무신이란 칭호를 가진 오로치 도토, 중국 무술의 현역 최강이자 최고봉 내 스승 카쿠카이유. 저걸 따라할 수 있을까? 잡을 수 없는 상대가 있던 자리. 보이지 않는 검을 쥐고 공룡 피클의 급소를 깊이 파고들었다. 책상 모서리에 새끼 발가락을 찧었을 때 고통을 느끼기 전까지 주어진 잠깐의 순간. 그 고통을 예측해낸다. 예상보다 더 큰 고통. 신께서 내려주신 각오의 시간. 분명한 기억. 온다. 역대 최대 고통이 왔다. 예상보다 더 크게. 언제가 됐든 어느 때가 됐든 급소 공격은 확실합니다. 저 정도일 줄이야. 단언하건대 고하는 내장 기관입니다. 약하기 그지없는 기관입니다. 위, 뇌와 마찬가지로 약합니다. 하지만 그 기관들은 보호를 받죠. 그런데 고한 만큼은 피부 한 겹만을 두르고 몸 밖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싸울 때 과연 얼마나 큰 약점이 될까요? 승부가 난 것 같은데. 저 녀석 멋진 표정으로 쓰러졌습니다. 그건 맞는 순간 마음속에서 결정됩니다. 날 찾겠다, 용서 못해라고 생각하는가. 투쟁심의 잔량은 바로 그때의 표정에 드러납니다. 피클의 그 얼굴. 피클의 심지를 제대로 건드린 것 같군요. 분노로. 그렇게 급소를 맞은 피클은 자신의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분노를 발산하는데요. 끝이 다가오고 있어. 저 준비 자세가 최종 형태야. 설마 맨 마지막에 그런 게 준비되어 있을 줄이야. 자살. 그런 오래된 상처가 피클의 상반신에 대각선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현대의 흔적이 아니야. 발톱인가? 아님 가시?
어쨌든 백악기에서 생긴 거다. 그 답을 알게 된 건 우리가 먼저였습니다. 보고 말았거든요. 똑같은 흉터를 등에 서도 그 상처는 피클이 티라노에게 잡아먹힌 후 살아 돌아왔다는 증거였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 피클은 디렉스의 입안에서 살아 돌아온 남자였던 겁니다. 대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우리 세 사람은 동시에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관절을 재조합해서 완전한 전투 체형으로 탈바꿈한 피클의 최종 형태. 마침내 피클은 최종 형태로 변신을 하죠. 최종 형태. 관절을 변형시킨 그 모습은 정말 특이했다. 강력했던 부분을 더욱 흉포하게, 더욱 강인하게 바꿔놓았다. 그 변신, 그 변화는 우정으로 받아들이겠다. 끊임없이 진화해온 흉기, 도검, 총, 그리고 핵에 이르기까지 하지만 피클의 강력한 육체는 이런 무기에 의존하지 않았는데요. 손에 쥔 무기가 점점 강력해질수록 우리는 하나씩 잃어버렸던 거겠지. 네 곁에서 아무데도 안 가. 우정에 보답해주지. 바퀴는 날아가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았어. 별거 아니야. 똑같은 힘으로 맞받아쳤을 뿐이거든. 우린 격투기를 손에 넣었다고.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어. 그렇게 인류는 모든 것을 버린 게 아니었죠. 격투기, 그것을 진화시켜 왔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게 너한테 뒤떨어진 걸지도 몰라. 그렇다면 대체 뭘로 싸우지? 기술이야. 싸운 기술을 도전하고 싸웠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싸우는 기술이 내 안에 살면서 지탱해준다. 증오로 성장했으며 슬픔으로 이어져왔다. 그 순간 바퀴는 보았다. 나도 마찬가지다. 무시무시한 송곳, 지금의 나를 지탱해주는 친구들. 하지만 극한의 상황 속에서 자신만의 기술을 발전시킨 건 피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든든하게 피클을 지탱해주고 있었다. 울고 있어. 이런 감정은 정말 처음이야. 어떻게 해야지 피클의 공간으로 이 싸움의 한가운데로 최전선에서 난 뭘 하면 되는 거지? 자, 바퀴 어쩔 거야? 주먹은 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라가 꽂혀 있어야만 해. 저절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상대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완벽한 카운터. 이 카운터의 진정한 효과, 그건 심리적인 틈이에요. 맞는다는 걸 잊어버린 육체를 공격. 싸우는 사람이 맞을 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피클이라고 해도 아기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역대 최약체로 불리던 챔피언이 있었다. 무하마드 알리다. 수많은 대전자의 10 카운트를 들려줬다. 바퀴는 알리와 같은 완벽한 카운터를 피클에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몰아붙일 수 있었던 겁니다. 다가오는 거대한 이빨, 날카로운 발톱. 나는 그걸 잡아 비틀어버렸다. 아무리 거대해도 아무리 빨라도 나는 거기에서 최강이었다. 최강인 내가 몰리고 있다. 거대하다는 이점이 통하지 않는다. 너무도 불가사의한 기술. 고대인은 당황했다. 이동하고 있잖아. 지금 피클이 도망다니고 있는 겁니다. 따라잡고 있어요. 네 옆에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격투기라는 문명의 이기로 극복했다. 바야흐로 승리가 눈앞이다. 그런데 승리를 눈앞에 둔 바퀴는 튀어나와버린 나쁜 습관. 갑자기 정면 승부를 하려는데 체력 승부라는 걸 이해했다. 타격, 만족이라는 걸 모르는 욕심, 기술로 이기는 걸 거부하고 그 결과 순식간에 체력 차이가 드러났다. 끔찍한 결과. 오랜 시간에 걸친 신구 남자의 대결, 사투가 끝났다. 그렇게 길고 긴 싸움의 최종 승리자는 피클이 됩니다.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피클과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이는 바퀴. 생사 여탈권이 그에게 있는 이상 피클의 승리입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피클한테는 큰 몸집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기까지 사용한다는 건 강하게 태어난 자의 불문율, 잔재주까지 쓸 권리는 없다. 그렇게까지 피클을 몰아붙인 바퀴가 제 마음 같아서 이겼다고 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르면서도 엄격하군. 설 수 있는 건가? 벌써? 그렇게 승리를 거둔 피클은 쓸쓸하게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아주 당황할 거야. 베인 박사도. 그리고 부상을 입은 줄 알았던 바퀴 또한 사라져버렸죠. 풀이 주고 우울할 때 보고 싶은 풍경이 있다. 그리고 둘은 약속이 난 것처럼 한 장소에서 만납니다. 볼 수 있을 거야. 역사 이전, 아득한 이전에 손대지 않은 거대한 백악기의 장관이 죽이네. 각
가끔은 만나러 와도 될까? 며칠 후 대통령이 있는 미국 백악관. 당원 한 명 없이 방에 들어온 건 이번이 정말 처음이네. 미국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러 온 남자. 머리 천만우시고 그는 한마 유지로였습니다. 코드네임 오거인 유지로 한마. 에이, 빨리 끝내기나 해. 쏘리, 너무 들떠서 그만. 선서, 우리 아메리카 합중국은 한마 유지로와 우호 관계를 맺을 것을 맹세한다. 그는 개인이었지만 미국과 동등한 국가 전력이었습니다. 합중국 대통령 허락 오지마. 정말 귀찮고 석탄 10만 기압의 압력을 가하면 다이아몬드로 변한다고 하던데 핵무기보다 강력하다는 당신의 그 악력이라면 어떨까? 다이아몬드로 자른 것처럼. 즉석에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한마 유지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편 원래대로 되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피클의 거취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원래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먼 미래 사회에서 피클 보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저 휴머니즘이란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하는 건 아닐까요? 듣자 하니 그 주요 문화재한테 싸움 흉내를 내게 한다던 그건 피클과 한 약속이었습니다. 말로 한 약속이 아니요. 피클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유엔에서 세계적으로 격렬한 논쟁이 펼쳐졌다. 약 10억여 명이 투표한 결과 천여 표의 근소한 차이로 결정이 내려졌다. 어리석네요. 세계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렇게 피클을 과거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게 전 세계인들의 투표로 확정되었지만 소리 줄여. 피클은 또다시 탈출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스트라이더, 이건 감사의 표시다. 약속을 지킨 자네에게 주는 내 선물이지. 그렇게 피클이 마지막 선물을 주며 한마바퀴 시즌2는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은 한마바퀴 시즌2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